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흙 만들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토양의 주요 성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때알 구조가 좋으면 통기성, 배수성, 보수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양이온 치환 용량, CEC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인데 이게 높아졌을 때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데 많은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전기전도도 EC. 전기전도도는 염류집적하고 특히 관련이 있는데 전기전도도가 너무 높으면 토양에 불용화된 양분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농사짓기가 참 어려운 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양 산도. 우리나라 토양은 주로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뭐 알칼리성 토양은 일부러 우리가 만들지 않는 한 그런 토양은 거의 없고요. 토양 산도가 너무 낮았을 때 어떤 양분의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러한 토양의 특성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농사짓기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유기물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제가 미생물은 별도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유기물 중에는요, 부식산, 바이오차, 발효토밥, 왕겨, 축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유기물을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써야지만 내 토양이 아주 좋은 토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5가지 원료에 대한 이 재료별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알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네, 부식산입니다. 부식산은 때알 구조 만드는 데는 다른 어떤 거보다도 가장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지속성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썼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가장 오래 가는 건 바이오차입니다.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잘 만든 바이오차는 보통 한 350도 요 정도 내에서 커피 볶듯이 이제 나무 톱밥 이런 것들을 이제 볶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바이오차는 그냥 내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숯 같은 경우는 뭐 더 오래 가겠죠. 다음에 염류 제거 능력이 있는데요. 염류 제거 능력도 부식산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바이오차도 그 못지않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보면 발효 톱밥, 왕겨, 축분도 이렇게 지금 설명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발효 톱밥이 부식산이나 바이오차에 비해서 조금 낮을 뿐이지 발효 톱밥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왕겨나 축분은 염류 제거 능력에 그렇게 뭐 좋진 않죠. 이 5가지 원료 중에 염류 집적의 위험이 높은 게 뭘까요? 당연히 축분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축분에는 질소인산 가리의 함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축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염류 집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부식산이나 바이오차에는 질소인산 가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겨에도 조금 있죠. 많진 않고요. 발효톱밥도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양분 보유 능력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CEC라고 하죠. 이 양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부식산이 가장 월등해요. 다른 어떤 원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좋습니다. 물론 바이오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좋고요. 발효톱밥도 좋지만 부식산이 보세요. 450. 바이오차는 제일 높으면 한 200. 이건 잘 만든 바이오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톱밥도 발효를 잘 시키면 한 150까지는 갑니다. 왕겨 같은 경우는 발효가 안 된 왕겨는 양분 보유 능력이 상당히 낮죠. 축분도 이 100까지 가는 이유는 이거 발효가 잘 된 축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왕겨라든가 뭐 톱밥 좀 넣어갖고 만든 발효가 잘 된 축분이 한 100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부식산도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양질의 부식산 같은 경우는 450까지도 이렇게 나가죠. 물론 부식산 말고 또 풀빅산이라고 있는데 풀빅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전기전도들 한번 볼게요. 부식산은 질소인산 가리 함량이 거의 없으니까 전기전도도가 당연히 낮죠. 바이오차는 조금 더 높아요. 톱밥도 거의 전기전도도가 뭐 0점대 이렇게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왕겨도 낮고요. 다만 축분은 질소인산 가리 함량이 있기 때문에 3.0에서 8.0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전도도가 높은 축분을 많이 사용했을 때 요 위에 보면 염류 집적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도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요. 부식산은 보통 pH가 6에서 7 정도예요. 바이오차 같은 경우는 7에서 10인데 숯 같으면은 10 이상까지도 올라가죠. 그리고 또 아주 잘 만든 바이오차는 사실 6점대도 나옵니다. 또 톱밥에서는 pH가 5에서 6.5 정도로 아주 뭐 토양에 큰 문제 없이 잘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5가지 원료를 쭉 봤더니 뭘 따져봐도 부식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끔씩 발효톱밥을 많이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어떤 원료에도 없는 게 발효톱밥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성균하고 바실러스균. 특히 이 방성균. 톱밥을 발효해서 중간에 뒤집기를
한 5번 정도 해주게 되겠지만 마지막 후숙 기간에 방성균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방성균 그 다음에는 또 바실러스균이 또 붙어요. 그래서 이 발효톱밥에는 토양의 어떤 유해균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미생물까지 포함된 게 발효톱밥이죠. 그래서 부식산과 바이오차도 좋지만 발효톱밥도 요 방성균, 바실러스균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효톱밥도 제가 추천하는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땐 부식산이 가장 좋죠. 그러면 이런 5가지 정도의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좋을까요? 쉽게 생각해서요. 이 5가지 다 쓰면 돼요. 다 쓰면 최적의 만능 조합입니다. 이 5가지를 적정하게 다 같이 쓰게 된다면은 토양 구조도 개선되고요. 때알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양분 보유 능력이 엄청 좋아지고 배수성과 보습력도 좋아지죠. 토양 구조가 개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활성화로 토양 생명력도 증가되고 pH 완충 작용으로 작물 생육에 최적화가 됩니다. 물론 이 pH 완충 작용도 부식산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적의 만능 조합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5가지를 다 골고루 넣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양의 상태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쓰면 좋을까, 내 토양을 판단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가 너무 안 좋은 점토질 토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수가 좋게 만들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토양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때 때알 구조가 만들어야 되겠죠. 때알 구조 제일 잘 만든다는 건 부식산이라 그랬고요. 바이오차도 꽤 됩니다. 이 왕겨 같은 경우는 토양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죠. 왕겨도 분해가 그렇게 빨리 되진 않으니까요. 발효톱밥도 때알 구조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면 배수가 아주 안 좋은 점토질 토양에 농사짓기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배수가 너무 빨라요. 모래질, 사질토 같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양분을 잘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2가지가 지금 같은 의미인데 양분을 잘 붙잡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예, 역시나 부식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성 토양에서는 농사가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바이오차가 pH가 좀 높은 편이었죠. 그래서 바이오차가 여기에 같이 사용되면 좋고요. 소똥도 어느 정도 좋은데 부식산은 어떤 급격한 pH 변화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식산이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알카리성 토양은 우리나라에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겪고 있는 염류집적이 심한 토양, 염류집적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게 부식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이오차도 염류집적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부식산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식산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자, 부식산은 영어로 휴믹애시드, 휴믹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부식산과 휴믹산은 같은 말입니다. 토양 내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분자 유기화합물, 이거를 부식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식산이 가장 많이 함유된 원료가 뭘까요? 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휴믹산을 많이 함유한 것은 토탄이라는 겁니다. 토탄. 2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부식산 함량이 가장 높고요. 그러면 이 토탄이라는 게 하면 뭘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중국 신강에 위치한 토탄 채굴지인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산에 있는 광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냥 노천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수천만 년 전에는 늪지대였고 여기에 이제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 풀들이 쌓여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도 되고 어떤 화학적인 반응도 일어나고 해서 탄화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탄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갱이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뿌리는 기비용 토탄, 부식산 함량이 매우 높은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이 토탄의 양분 보유 능력 400에서 450 정도 나오는 그러한 토탄을 채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광산은 저희 단비 휴믹산 제품, PF 농법에서 사용하는 단비 휴믹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광산이고요. 여기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품질이 좋은 광산인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유기 인증을 받았고요. 꽤 신뢰받는 기관에서 양분 보유 능력 CEC를 분석했을 때 400 이상 나온 고품질의 어떤 그런 토탄 광산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야외에서 이제 건조를 좀 하고 불순물들 제거하고 알갱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재료별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부식산이 가장 제가 좋다고 추천도 드렸고요. 실제로 저희 PF 농법에서 이 단비 휴믹산을 가지고 미생물과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위치한 레드양 농가입니다.
PF 농법을 지금 3년째 진행하고 계시고요. 한 열흘 전쯤에 미생물과 유기물로 쓰이는 부식산, 그다음에 단비 미생물 PF 2번을 배양을 해서 처리를 했고요. 전전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3년째 되는 레드양 밭에 토양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 농장의 주인은 여성분이신데, 여성분이 삽으로 손쉽게 토양을 파서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을 정도의 토양 상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그루 정도를 본인이 옮겨 심었다고 하네요. 손으로도 파, 이렇게 손으로도. 진짜 손으로도 파지네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다 잔불이거든. 흙이 몽골몽골 때알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제가 흙을 이렇게 손으로 파기는 처음이에요. 다른 밭들은 여자분들이 이거 김 매는 것도 쉽지 않은 땅인데 다들 이건 뭐 끊어도 어차피 또 나오니까. 네. 오, 기가 막히네. PF 농법 하기 잘하셨네. 네. 진짜 보기에도 동글동글. 좋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단비 덕분이에요. 네, 지금 방금 보신 농가는 PF 농법을 올해 3년째 하고 있는 제주 레드양 농가인데요. 제가 여기를 처음 갔을 때 소똥을 한 50톤 넘게 사용을 한 농가였어요. 다행히 그 우분을 엄청 뿌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이 사장님을 만나게 돼서 여기에다가 빨리 미생물 처리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단비 미생물 처리를 해서 토양도 만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 부식산 함량이 많은 단비 휴믹산을 해마다 200평당 3포에서 5포 사이를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런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작년에 레드양 농가들이 열과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열과 피해도 많이 줄었고요. 대과가 또 많이 생산이 돼서 완판했습니다. 자, 이렇듯 PF 농법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미생물과 유기물 이런 거를 잘만 활용하면 내 토양을 아주 건강하고 좋은 토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사의 절반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토양 만들기에서 유기물 중에서는 우리가 손쉽게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식산이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식산도 너무 적은 양을 쓰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00평당 3포대 이상, 사실은 많이 쓰면 쓸수록 좋습니다. 염류집적이 5.0 이상 되는 토양들은 200평당 5포 이상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염류집적도 어느 정도 빨리 해결되면서 염류집적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토양 pH가 낮은 상태에서도 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군데에서 입증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부식산을 많이 쓰고 미생물을 왕창 쓰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꾸준히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토양이 좋은 토양으로 바뀌고 농사가 잘 되는 토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내 토양을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다양한 유기물들을 비교를 통해서 부식산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